재력을 숨기기 위해서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약간 투덜댔다고 했잖아. 하남자스러웠다. 제 집 가고 싶어. 기준이 뭐지? 약간 이런 의아함만 가져.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네. 저, 14기 영철이자 전 유도 국가대표 이성호로 갑니다. 여기 촬영 장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요. 제가 오랜 숙소 생활 끝에 이제 좀 나만의 공간을 조금 가져봐야겠다 해서 항상 이게 옥탑방을 살아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이제 옥탑방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런 텐트 같은 거 저만의 방식으로 뭔가 좀 꾸며놓고 살고 있습니다.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네네. 은퇴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이제 뭐 고민 끝에 조금 더 할까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들었는데 은퇴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어서 은퇴했습니다. 어떠세요? 은퇴하시니까? 지금 오히려 그냥 선수 때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하는 게 없는데 그냥 뭐 제 개인적으로 그냥 네, 선수 생활 때 못 해봤던 것들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해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 선수 생활 하는 것보다 더 바빠요. 그렇죠. 그럴 수 네네네. 있어. 그래서 너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게 사실 네네네. 보편적인 루트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결혼을 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거를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내가 결혼하면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게 엄청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약간 좀 피해 왔었는데 조금 이제는 진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있는 집단에 가면은 약간 어떨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뭔가 약간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저의 결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부딪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되게 용감한 도전이에요. 그 반면에 이 프로그램이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만큼 또 파급력이 크고 그죠. 논란도 많고 근데 그걸 당연히 인지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요? 저는 딱 2기수 챙겨봤거든요. 몇 기 보셨어요? 20기랑 21기 2개 봤어요. 이 프로그램이 핫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왜 그랬지? 너 나가야 된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걸 나가라고 하는 거지?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뭔데? 이러고 그래서 뭐 알아야 이제 이걸 내가 뭐 신청을 하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솔로를 보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 신청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이 먼저 넣어줘가지고 그래요. 네. 너가 넣어서 되면 내가 할게. 이런 느낌. 그러면 여기 어쨌든 지원을 했잖아요. 네네. 지원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이제 출연하기까지 네네. 그런 과정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저는 그냥 잘 안 뽑힐 줄 알았어요. 그냥 유도 얘기 한 20분 하고 그리고 연애 관련된 거는 몇 가지 질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5분? 10분 정도 했나? 그리고 그때 한 30분 하고 바로 네, 이제 가시면 됩니다. 뭐야? 끝난 거야. 그러면은 딱 연락이 왔잖아요. 네네네. 출연이 확정됐을 때 네네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이게 나가는 게 맞나? 안 나가니만 못한 거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 지인들이 그래도 한번 나가봐라. 사실 저는 숙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5박 6일 동안 과연 나를 감출 수가 있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감추는 게 불가능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거기서 뭔가를 감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크게 딱히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이제 주변 지인들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근데 너는 영철 아니면 광수다. 그럼 광수의 특성이 또 있으시구나, 영철이. 이렇게 저는 그래도 나름 제가 좀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솔로나라 가니까 저는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네네네네. 더 쟁쟁하신 특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시작됐을 때 네네네네. 다마스 타고 간 이유. 네. 결국 5박 6일이란 동안 내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랑 결혼을 전제로 뭔가를 만나러 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나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다마스만한 게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이기도 하니까 저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뭔가 좀 자연스럽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 오는 거예요? 네. 지금 위에 천막 떨어진 소리여가지고. 좀 분위기 있게 나가려. 한간의 소문에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재력을 숨기기 위해서다. 그런 거는 버스카는 포르쉐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너무 루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재력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마스가 타고 가면은 나를 약간 잘 보여주는 수단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혹시 그 다마스를 네네네. 타고 갔을 때 이제 나를 어필하기에 좀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일까요? 뭐 그걸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은 그걸 그렇게 마이너스로 받아들이는 분인 그렇죠. 거죠. 처음부터 그런 네. 마인드였으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데이트를 나갈 아, 근데 때 제가 그거를 생각 못했어요. 한 명 이상의 경우를 네네네. 생각을 안 하셨던 것 아니, 같아요. 한 명 이상인 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천연선택해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게 저는 2명을 생각 못했던 건 맞고 왜요? 매력 있으시죠? 저는 약간 좀 매니아층이 확실히 갈리는 거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2표 이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저는 이 다마스를 타는 게 전혀 무섭지가 않고 재밌는데 제가 재밌으니까 다른 사람도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방송 보니까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아 이건 좀 내가 조금 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출연자들이 네네네. 비교적 첫날에는 되게 평온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네네. 시청자가 볼 때에도.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네네. 좀 이성보다 감성이 올라오고 그게 이렇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지 자연스럽게. 아, 그거는 그냥 아예 제작진들이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다 해주세요. 첫째 날은 조금 카메라가 어색하고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카메라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한 둘째 날부터는 그냥 네네네. 의식이 안 되나요? 네네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둘째 날 되면,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카메라가 이게 잡으면은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 오면은 어떤 스태프분들이 따라 나오시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 특히 둘이 걸어갈 때 앞에서 잡잖아요, 네네네네. 카메라를. 근데 그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그게 적응이 되던데요? 맨 처음에는 신경 쓰는데, 맨 처음엔, 뭐야, 좀 어색한데?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한두 번만 그러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되면은 적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연애와 네. 현실의 연애 아예 다르죠. 차이점?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연애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네네네네.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나는 솔로는. 근데 어떻게 다른지 그 제일 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일단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다 대부분이죠. 원래는 결혼을 누군가랑 존재를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 결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사람이랑 나랑 결혼이라는 관점을 잘 맞을 수 있을지를 봐야 되니까 뭔가 함축된 느낌이에요. 원래는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약간 좀 단계별로 거쳐가는 느낌이라면은 거의 약간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런 것들이 조금 신기했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지 않아 봐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모두가 그렇죠. 네, 다이렉트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태어나서 다대일 데이트를 할 일이 없잖아요. 이상한 거. 그 다대일 데이트를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오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막 선택인데 네네네네. 그리고 누구의 선택인지도 모르고 내가 네네네. 선택할 수도 있고 상대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내가 이거 선택을 꼭 받아야 되지 않나. 아,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선택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고 제가 선택을 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선택을 뭐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선택을 하는 거는 내가 약간 그 매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어느 누군가를 선택하면 어느 누군가 약간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면 촬영 중에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이랑 네. 네트워크에 어떤 제약이 혹시 있어요? 아, 뭐 일단은 전화를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마이크를 다 달고 전화를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왜냐면 거기 안에서 누군가를 하니까 핸드폰도 잘 안 보게 돼요. 뭘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가끔 잘하고 있어 그냥 물어보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뭔진 모르겠는데 하고도 있어. 근데 저의 그냥 시청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저렇게 고민이 되면 네. 내 친한 친구한테 야,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냐? 근데 그 친구들도 제가 오히려 경험자니까 더 잘 알죠. 그 친구들 다 데이트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설명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이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고 그리고 잘 시간도 없어요. 시간 대부분 다 근데 이번 기스에 네. 밤 늦게까지 술 마시는 장면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거기 가서 평균 2시간 잤습니다. 계속. 그래요? 네, 근데 다 자르는 거죠. 네. 영철이 네네네. 따지고 보면 여기 24기 연애 측면에서 성공한 건 아니고 네네네. 그리고 중간 과정에도 좀 우여곡절이 있어서 네네네. 감정 부하가 있었을 것 네. 같거든요. 근데 비교적 중심을 잘 잡으셨잖아요. 잠시 투덜이가 됐죠. 어떻게 평정심 유지를 하셨는지. 근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평정심 유지를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내가 이 선택이 뭐가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았고 거기 안에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분들이랑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평정심을 잘 못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평정심 잘 지킨 것처럼 보여졌나 봐요. 근데 사실 거기 안에서의 저의 모습은 약간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겸손하시네요. 저는 혹시 운동선수들이 이런 네네네.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있었나 이런 생각도 근데 했거든요. 그거랑 아예 별개의 부분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연애랑 그거랑은 좀 별개의 부분이 있는 거 뭔가 평정심 유지?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함축됐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렇게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네. 나를 어떻게 어필할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가셨어요? 아니면 상대를 알아보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이걸 빨리 봐야겠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그거를 맞춰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런 질문 해야겠다, 저런 질문 해야겠다. 이런 고민까지는 깊게 못 했던 것 같고, 이제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이틀차 되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짧다. 내가 이 사람들을 알아보려면은 심도 깊은 질문들을 해야겠구나라고 해가지고 혼자 이제 적어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책에다가 뭐 이렇게 좀 적어놓고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저는 시간에 맞춰서 그냥 데이트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너무 함축돼 있다 보니까 저를 알려주기도 시간이 짧고 되려 상대방들을 알아가기도 너무 시간이 짧은 시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준비가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그러면 자기소개 전과 후에 마음이 네. 좀 달라지나요?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크게, 사람이 좋으면은 그냥 좋아서 그런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신기하다. 와, 이런 느낌이지. 이걸 통해서 뭔가 제 감정이 바뀌거나 저는 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아니면 아쉬웠던 거, 나 이거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런 거 혹시 있어요? 투덜댔던 거 있잖아요. 투덜댔던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감정이 훨씬 크시니까 나는 이분들의 감정에 비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빠지고 이분들이 약간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 혼자 이제 막 저랑 앞에서 이제 영수님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분들은 왜 다 아무 얘기도 안 하시지? 약간 이랬는데 그게 엄청 방송을 보니까 저도 투덜거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투덜거리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감정적인 것들 때문에 더 약간 이렇게 됐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봐도 조금 하남자스러웠다. 네, 그거 보면서 반성했습니다. 내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리고, 하남자. 네, 그리고 영숙님이랑 있을 때도, 그 다딜 선자님이랑 같이 갔을 때도, 저는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 보니까 내가 쫄았나? 나도 모르게. 저요? 저 그때 그 4일차 때가 딱 그 느낌이었어요. 4일차. 네, 4일차가. 그 5대1 데이트 할 때. 5대1 데이트 할 때 그냥, 제 집에 가고 싶다. 잘 모르겠다, 이제. 잘 모르겠다. 집에 가고 싶다.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왜냐면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결국 내가 누군가를 막 거절해야 되고, 막 그 선택을 안 하는 사람 앞으로 지나쳐가고, 뭔가 이런 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이제 방송이 다 나가잖아요. 그럼 이 모습이 다 나갈 텐데,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박제시키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미안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4일차쯤 되니까,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내가 사람을 알아보러 왔는 게 아니라 남들 배려하다 끝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은 방송에 보여진 내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랑은 어때요? 근데 저는 제가 상남자라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와, 상남자다, 상남자다 이러는데, 저는 제가 그 영철이란 이름 받았을 때도, 내가 영철이란 이름 받는 사람이 맞나? 왜냐면은 뭐 되게 남자다운 면모? 이런 거는 저한테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남자다 상남자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민망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저도 막 엄청 대쪽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저도 많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선택이 그랬을 뿐이지 너무 그런 모습들을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약간 그러지 않았나. 좋죠. 그러면은 출연 전에는 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상했는데 전혀 의외로 흘러갔던 점이나 가보니까 현장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의외네 뭐 이랬던 점이 혹시 있을까요? 그 생각보다 다른 분들은 되게 감정이 팍 잘 올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 짧은 시간 안에 감정이 팍 안 올라와져가지고
조금 그런 생각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여기는 이렇게 팍 올라오신 분들이 와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 와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감정선이 다른 거잖아요. 감정선이 다르니까 뭔가 조금 내가 이 감정선으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워낙 이제 감정이 팍 올라오셨으니까. 너무 극도로 올라가신 분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막 어안이 벙벙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방송 이후에 네네네. 개인적으로 네네네. 방송 출연 이후로 달라진 뭐 일상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우리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시죠, 이제. 아, 밖에. 지나다니면. 여기도 막 뒤에 속닥속닥 거리고. 그럼 아는 척 하세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거 좀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시면, 아, 네,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 상황이 익숙하지는 않아요. 뭔가 약간. 그쵸. 근데 막 알아가지고, 뭐 경찰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고 싶고, 조금. 좀 그래요. 뭔가 와서 사진 찍자고 하고, 예, 그런 건 다 해드리는데, 뭔가 약간 그 알아보고 뭔가 그 상황이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차라리 확 아는 척 했으면 좋겠죠. 자, 그쵸. 뒤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가서 아는 척을 하기도 뭐하고, 가만히 있기도 저 뭐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난솔로 출연이 되게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아, 그쵸, 일반인으로서. 그쵸. 그 연애관이나 이상형의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니면 이후에 연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 아, 저는 결혼 시장에서의 내가 약간 어떤 사람인가? 결혼 시장에서 나라는 사람이 약간 객관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저한테는 조금 되게 컸고, 그거랑 나머지 다른 점들은 다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를 성찰하는데 되게 조금 많이 느꼈고, 저는 근데 사실 그 뭐 외적인 이상형과 내적인 이상형을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저는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 말 했는데 그 말은 이제 방송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외모를 다 보죠. 외모와 성격 이 밸런스 네. 맞아야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는 솔로 출연을 통해서 내가 제일 많이 배운 거? 배운 점. 저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스스로를...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내 모습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세세한 감정선까지는 모든 걸 다 제가 보려고 해도 잘 안 봐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 3자 입장으로 이 방송으로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땐 어떤 기분으로 저런 선택을 한 거지? 어떤 감정으로 저런 걸 했던 거지? 보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기분이 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구나.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확실히 나에 대한 배움은 확실히 크다. 그러면 만약 다시 기회 주어진다면 뭐 사계라든지? 아, 저는 사계나 이런 건 못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예, 이제 저는 저에 대한 배움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은 만나는 거는 뭐 그 여러 사람 같이 있는 데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뭘 밀어내고 이렇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또 사귀 불러준다면 나갈 거야. 그 출연진들끼리 막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난 너무 힘들다고. 이 감정선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나랑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연애 프로 말고 네네. 다른 예능 있잖아요. 스포츠 예능도 있고. 그런 거는 뭐 요청 온다면은 잘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이게 저 안 해본 거는 근데 사실 뭐 피지컬 100 이런 것들은 요청이 왔었는데 제 일정이 안 돼서 못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피지컬 100에서? 네네. 시즌 2 때 연락이 왔었는데 일정이 안 돼서 못 갔고, 그런 건 뭐 다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건 뭐 언제든 참여할 의사. 그러면 시청자 반응 중에 뭐 인상 깊었던 댓글이나 뭐 응원 메시지? 그러니까 뭐 다 대부분 뭐 유일한 상남자다 뭐 그런 말 하는데 하긴 너무 좋은 말만 많아요. 너무 좋은 말만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5대1 데이트 입 대빨라가지고 짜친다. 저게 좀 공감했어요. 그거 보고 전 그건 보고 조금 공감했고 뭐 나머지는 다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실상 내 모습이 이렇게 좋은 모습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오히려 너무 좋은 그런 너무 좋은 이미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그렇게 가면 되죠.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 이제 출연을 앞두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께 한마디 하자면 뭐 이건 꼭 기억해라. 선배로서 이건 하지 마라. 글쎄요. 무엇을 조언을 해야 될지. 갔다 와서도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거기서는 그 자기의 모습이 나와야지 결국 그 모습을 토대로 누군가를 만나는 거잖아요. 자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자기 모습을 어떤 거를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좀 주제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건 진짜 방송을 많이 봐라. 한 기수 5개 보고 라방도 다 보고 그 나는 솔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야 된다. 나는 솔로를 다른 유튜버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자기 생각 안에 있어야지 그 선택을 하는 거지. 선택을 했으면 뭐 본인 알아서 또 다 잘 하시지 않을까. 그럼 제 컨텐츠를 보셨는지? 네, 전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잖아요.
24기 영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막 저를 다루는 분들이 많은데, 그림 그려져 있길래, 뭐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있길래,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되게, 저도 몰랐던 제 감정을 오히려 맞네. 왜냐면은, 감정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올곧이 바라보기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내가 맞아, 쫄았을 것 같은데. 본인이. 예, 예. 왜냐면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좋아하는 감정, 뭐, 싫어하는 감정, 이런 거,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걸 다, 체크를 다 못해요.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약간 4일차, 5일차 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감정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본인 통제를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런 기분으로 이때 이랬었던 것 같네? 약간 이렇게 오히려 좀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영철이 영철 리뷰를 보면서, 그쵸. 영철이 저랬네. 예.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재밌다. 뭐 매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제 개인 SNS에 와가지고 진짜 격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상 저의 모습은 뭐 그렇게까지 막 상남자스럽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혹시나 뭐 다른 곳에서 저를 접하게 되신다면은 하남자스러운 분들도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동안 너무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하나 뭐 조언들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새겨가면서 앞으로 조금 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